위기의 동래구 부산 집값 중심의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는 부산의 태초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래구가 이제 위기를 맞고 있다. 부산 집값의 중심이 동래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해안을 중심으로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 신경제벨트 구축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 발표되었습니다. 자, 로드맵이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신경제벨트입니다. 신경제벨트는 무엇을 따라서 발전한다? 해안을 따라서 발전한다. 왜 해안을 따라서 발전할까요? 네, 가장 저렴하게,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안이라는 것입니다. 부산은 역시 바다예요, 바다. 네, 외부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찾으면은 어딜 가겠습니까? 내륙으로 안 갑니다. 바다를 간다는 겁니다. 서울은 어디를 따라서 발전하죠? 네,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로 로드맵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발전한다. 왜 한강변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됩니까? 가장 저렴하다는 겁니다. 한강변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도 어떻게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경제벨트를 보시면은 동부상권 위에 보시면 기장을 중심으로 한 이쪽은 관광으로 가는 거죠. 네, 여기서는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놀이공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그리고 수영구 이쪽은 기존 인프라가 강하죠. 여기서는 또 상업이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뿐만 아니고 관광 네,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고 그리고 밑에 남구가 있습니다. 남구는 무엇이죠? 이쪽은 이제 금융으로 가는 거죠. 금융. 문현동을 중심으로 한 금융 그리고 또 관광이 또 되겠죠. 바다를 인접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또 앞으로는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항이죠. 2030 엑스포. 여기는 북항이니까 그냥 항구죠, 항구. 바다입니다, 바다. 자, 발전 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북항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다. 사하구도 마찬가지예요. 사하구도 다대포를 중심으로 한, 또 발전 계획. 또 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신항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또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거 신항이죠, 신항. 신공항. 신항과 신공항이 어떻게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모든 발전 계획은 무엇을 중심으로 발전하는가? 그것은 내륙이 없습니다. 내륙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해안변을 따라서 무엇? 신경제벨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신경제벨트. 결국에는 무엇이죠? 투자란 것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 여러분들 투자란 것은 항상 대응의 영역이지 이것을 예측의 영역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좋은 게 있고 남이 좋은 게 있어요. 시장이 좋은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으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 혼자 좋은 걸로 끝난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다? 시장의 기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알아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주식 너무 좋아. 나 혼자 좋은 걸로 끝나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 주식이 좋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고 집값이 있습니다. 내 아파트가 너무 좋아. 내륙에 있는 아파트 너무 좋습니다. 살기도 나는 전부 좋은 것 같아요. 나의 관점이죠. 그건 시장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계획이 어떻게 움직이고 부산을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투자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제 해운대 쪽에서 사상까지 가는데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렸습니다. 동서고가도로 타고 가면 뭐 정말 지옥이죠. 그런데 이 사상에서 해운대를 단 30분 만에 갈 수가 있게 이제 지하철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30분 만에 간다는 거예요. 해운대까지. 김해공항에서 해운대까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이건 뭐 1시간 반 이렇게 걸렸던 것이 이제는 굉장히 빨라지고 이것이 무엇이다? 이제 외부 효과가 되는 거죠. 외부 효과. 익스터널 이펙트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지하철역이 하나 도로가 하나 생겼어. 여기서 이제 버스 정류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류장. 근데 이제 버스가 다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하철역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으로 하나 생긴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무엇이 생겼어. 외부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됐죠? 유동인구가 늘어나죠.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또 무엇이 올라갑니까? 지가가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유동인구가 올라갔으니까. 그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무엇이 되었죠?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집값. 결론적으로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외부 효과죠. 자, 그래서 김해공항 그리고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이제 길이 이렇게 30분 만에 가는 길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상에 있는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상에 있는 분들, 여기는 명지라든가 사상, 서부산권에 부자들이 있을 거예요. 서부산. 여기는 뭐 녹산공단, 여러 가지 공단이 있을 겁니다. 신호공단이라든가 그쪽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부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운대는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던 거죠. 자기 직장과 너무 먼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 부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해운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변화. 길이 30분 만에 가게 됐으니까, 20분 만에 가게 됐으니까. 이것이 바로 외부 효과의 극단적인 효과입니다. 집값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이 만덕 센텀 지하차도입니다. 이것을 10분 만에 가게 된 거야, 10분. 네. 자, 이 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동래구 부자들이 해운대 쪽, 네, 그리고 바다 라인 쪽, 해안 라인 쪽으로 넘어가게 될 때는 결정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지하차도가 없던 것들이 이제 생겼죠. 10분 만에 만덕 IC까지 해운대에서 센텀에서. 그러면 만덕이라든가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면은 만덕 이쪽으로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래구에서는 만덕 터널만 타면 되는 거죠. 이쪽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사업체가 있는 사람들. 해운대에서 이거를 만덕터널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이제는 10분 만에 만덕 IC까지 가게 되면은 이쪽에 사업체를 갖고 있고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자들이 해운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운대로. 자, 그래서 이것 또한 무엇이다? 외부 효과라고 하죠. 외부 효과. 여러분들 이제는 좀 되십니까? 그러면은 아까도 보셨던 사상이라든가 서부산, 그리고 만덕, 동래, 그리고 만덕. 이쪽에 있는 부자들이 이쪽에 지금 발전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해운대권과 이쪽에 있는 바다 라인 쪽, 해안 쪽이 오히려 더 집중된다는 겁니다. 이 교통의 변화는 여러분들이 우위에 있는 곳이 항상 집값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교통이 해결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도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거죠. 10분 만에 이제는 갈 수 있다. 만덕 IC까지는 10분 만에 갈 수 있는 교통의 혁명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마찬가지로 지금 동래권이 갖고 있는 우리 가장 우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다. 네, 이것은 바로 교통이었습니다. 어떤 교통? 만덕 터널을 우리가 탈 수 있는 가까운 어떤 교통적인 부분들이란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는 10분 만에 갈 수 있는 해운대로 개선이 되다 보니까 자, 이제는 동래권에서는 불가피하게 해운대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동래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이 사직동에 보이면은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이 야구장이 어떤 거죠?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이죠. 그러니까 인공 구조물과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구조물, 자연이 만들어낸 경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거는 희소성이 없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것만 희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비싼 거고 부산은 해안을 따라서 광안대교권에 있는 아파트가 비싼 것이 왜? 자연이라는 경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 구조물인 광안대교 그것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비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직동은 무엇이다? 전부 다 인공 구조물입니다. 자연 구조물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희소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정입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한정입지가 아니라는 부분들이 기존에는 우리가 만덕터널 넘어가는 이런 교통의 어떤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하차도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메리트가 상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야구장이 만약에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북항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야구장도 결국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인공 구조물이 만들어지니까 자연 경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동래구가 굉장히 위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야구장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만들겠냐? 이거를 새로 만들겠냐? 아니면은 북항 쪽으로 가느냐? 저는 북항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왜? 부산의 모든 발전 계획의 로드맵이 해안 쪽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특히 물량이 집중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진구. 그리고 연제구, 동래구. 자, 2024년 내년까지 입주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박 터지는 거예요. 박 터져. 근데 박 터지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습니다. 자, 강남.
자, 지금의 부산의 모습은 20년 전 서울이에요. 20년 전 서울에 보시면은 강남, 강북 그렇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데 강남은요, 강북의 입주 물량을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무엇이냐? 동래구와 연제구와 진구에 아무리 많은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것이 애초부터 한정 입지를 갖고 있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극화의 내륙과 해안 쪽의 양극화는 20년 전에 아주 초기의 모습인 서울의 모습을 아주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애초에 물량 자체가 안 나오는 곳이죠. 물량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정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런 부분들 입주 물량 차이에서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교통이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희소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극단적인 양극화의 차별화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동래구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우리가 부산을 상징했던 해수동이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많이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래구가 갖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물량이 앞으로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량. 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정성과 희소성이라는 자연적인 경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물들, 구조물로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뻔한 입지란 겁니다. 이것들이. 자, 그래서 온천사 여기서 뭐 대단지로 또 만들어내고 옆에도 보시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동래구 금정구는 전부 다 물량이에요. 전부 다 물량입니다. 전부 다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직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밑으로 위로 보시면은 지금 나오지 않는 거 정비 예정구역. 예정이죠. 앞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예정하려고 하는 곳들이 전부 다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야구장 주변으로 해서 전부 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뭐 해수동에 비할 정도로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해수동이라고 생각됐지만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부산이라는 것 자체가 해안을 중심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동래구는 해운대 수영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는 동래구 안에서의 자기들 아파트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량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 소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물량들이. 그럼 해운대와 수영구에서 물량은 이 동래구에서 발생한 물량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게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제는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응. 동래구는 사실 동래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합니다. 왜? 여기가 제일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어디든지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가장 편리합니다. 내가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주식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큰 변화들, 교통이라는 부분들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이동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만덕센텀 지하차도가 생기는 즉시 그 전부터는 갈아타기 수요들이 심화될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 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